파이널 콜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대방동 지점에 계시죠? 김신 차장 오늘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김 차장님도? 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죠. 처음으로 저한테 인사를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82% 남자답게 모두 계속인데요. 조금 재미가 없어요. 지겨운데요. 좀 더 사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주식 비중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82% 그대로 비중은 좀 유지를 좀 해가도록 하겠고요. 전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1893포인트 지지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 그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80% 이상의 주식 비중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G20 정상회담도 지금 있고요. 비즈니스 서밋도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 굵직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은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장중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그런 단기 매매하는 그런 전략에서는 이 변동폭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폭을 이용한 트레이딩이라면 어떤 개념이시죠? 정확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랐을 때 너무 흥분하지 않고요. 네. 그렇다고 내렸을 때 또 너무 겁내지 않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부분은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같은 케이스, 물론 대형주가 시장의 그 지수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를 예를 들어드립니다만, 대형주 같은 케이스가 크게 올랐다면은 일단은 하루 이틀 크게 올랐으면 한풀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쫓아가서 사지 말고요. 네. 기다렸다가 또는 그다음에 대형주가 하루 이틀 정도 크게 내렸다. 앞서서 우리 그 주선일 과장님께서도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시장의 이 각 대표가 되는 이 업종 주도주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크게 내렸다면 또 겁내지 말고 네. 또 저점 매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의 기업들의 이익은 이 업종 간 서로 좀 상이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한 크게 밀릴 가능성은 그다지 적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 일단 실적이 받쳐주는 업종 내지는 종목구 위주로는 트레이딩 관점도 역시나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발당기기 전략, 주도주에 대한 네. 발당기기 전략들도 바로 이제 그런 관점. 그래서 주도주의 발을 한두 번씩 담그시다 보면 이거 밀릴 줄 알았는데 한 10주 잡았더니 잘 올라간단 말이죠. 네네. 네,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당연히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수량을 들어가셔서 단기 매매를 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네. 현재 솔직히 지금 현재는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투기를 하는 그런 일종의 투기라는 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네. 기회를 산다라는 그런 타이밍을 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 타이밍을 사서 단기 매매하는 거는 절대 주식 시장에서 참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네. 관점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요 웬만한 거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아실 텐데요. 네. 제가 10월 30일 날이었나요? 28일 날 제가 현대해철이 많이 떨어진 날 현대해철을 여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현대해철 떨어지면서 하이스코어 여쭤봤을 때 제 기억에는 차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 통해서 좀 떨어져 있지만 지금 걱정할 거 없다. 그냥 갖고 가자. 남자답게 그냥 갖고 가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없으시면 오히려 발 담그기가 좋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다음부터 지금 조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지금 장중 고점을 가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어 철강주 갖고 계시면 대응 포인트 좀 확인해 주세요. 철강주 업종 지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의 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좀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업종 지수는 우하향 내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현대하이스코어라든지 현대제철은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 업황이 현재 전체적인 철강 업황이 지금 현재 저점 국면이면 확실하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저점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어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현대차, 기아차라는 높은 후광 효과를 지금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철강 업황이 내년에 지금
내년에 선진국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거의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가시화됐을 때는 주가는 먼저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반영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불황기에도 우상향하고 있는 이 종목들이 호황기가 들어오고 회복세가 들어오면 반드시 시장의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업황 2011년 이후에 그 현대제철의 그런 그 실적 모멘텀은 올해가 최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늘었거든요, 매출은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는 당연히 매출도 늘 것이고 이익은 올해보다 50% 이상 늘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쉽게 놔주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하이스코도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을 합치면 포스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들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당기기 전략 내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즉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뭐 그냥 과감히 매수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13만 원 이상 넘어가면 뭐 또 한번 뭐 차익 실현해 볼 수도 있고 길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략 매도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주식은 보유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런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을 제가 또 잊어버릴 뻔했는데 제가 숙제 하나 드렸잖아요. 네. 하나케미칼이 지난 주말에 보면 이제 모 증권사의 한 군데서 순수화학은 이제 거의 뭐 매도 의견 내온 거나 마찬가지면서 네. 하나케미칼과 호남소기아에 급락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외국인은 오히려 좀 사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오늘도 네. 지금 하나케미칼이 외국계 순매수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하나케미칼 워낙 또 전문이시니까요. 하나케미칼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케미칼과 호남석유화학이 지난 주말 시장에서 다소 좀 조정을 좀 보였던 그 이유는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동일한 네. 물량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이 중동에서 수출하는, 그래서 이제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이 중동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늘면서 공급 과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나케미칼은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그 부분의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 실적 악화로 될 것이 아니냐,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인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과거부터 제기해 오던 그런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얘기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시장 네. 표면에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과거부터 네. 제기해 왔던 그런 우려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현재 중동 쪽에서의 그런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럼 80% 넘어섰으면 이제 더 100% 풀 가동하기 전까지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케미칼이라든지 호남석유화학의 주가가 안 좋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이 두 회사들의 주가는 여전히 연중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실적도 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그런 실적도 따져보게 되면 안 좋아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여전히 이 실적 부분도 전혀 펀더멘탈상의 훼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리포트를 제가 한번 꼼꼼히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프도 직접 보셨어요? 예, 리포트를 네. 꼼꼼히 잘 읽어봤더니 코멘트가 딱 붙어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4분기를 기점으로 기존 사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면 네. 네 4분기를 기점으로 기존 사업의 실적이 악화된다면 아직은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코멘트상에서 네. 아직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4분기에 악화된다면, 그럼 악화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역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네.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4분기에 진짜로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졌어, 악화됐어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을 내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매수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네.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1월부터 꾸준하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주식 중에서 말씀하신 게 두 개죠. 두산인프라코랑 글로비스인데요. 네. 여전히 의견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글로비스 뭐 고평가 논란도 좀 있습니다만 네. 당연히 고평가 논란은 그 지배구조 프리미엄으로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벌어서 글로비스로 다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기계는 항상 좀 그 업종 내에서 가장 네. 후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업황 자체가 늘어난다면 기계 업종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 조정은 물량을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요 유진투자증권 우리 대방동 지점에 계시죠 김은치 차장의 파이널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